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3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오늘 민원연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어제 밤새 제 핸드폰이 계속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언론포커스와 CCBB라는 민원연 웹진이 있습니다. 만든 지 4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사무처 활동가가 쓰지 않고 외부 필진들이 쓰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민원연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항상 글이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도 올라가고요.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웹진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즘 웹진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언론과 관련된 누군가의 글을 사무처 활동가가 아닌 누군가의 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원고료를 드리고 내 외부 여러분들에게 글을 모아서 받고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미디어 위원장이라고 별도로 그 직책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요. 그 미디어 위원장이 데스킹 과정을 이거는 제가 데스킹을 하지 않고요. 애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엄청 데스킹을 하고 글을 다 고쳤어요. 활동가 수준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일이 많아지고 선생님 글 쓰시는 분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크게 정말 이건 우리가 싫기에는 너무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거는 그리고 팩트가 맞지 않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전화를 드려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건 팩트가 어디가 수정돼야 되니 그냥 이거를 수정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의 글 그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번에는 못 내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도 여태까지 4년 동안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와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언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서 그런 경우에 최근에 달기 시작한 것이 이 글은 외부 기고자의 글로서 민원연의 입장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밑에다 달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는 달고 누구에게는 안 달면은 이 사람 민원연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누구에게나 그 글을 달기로 했어요. 그죠. 원래 잡지나 신문 같은 데서도 네네. 외부 필진들 글 받으면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그 글을 다는 것이 비겁하다는 얘기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발표한 거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굉장히 긴 논의 끝에 이 결론이 내려져서 어찌됐든 밑에 그 글을 달고 우리 의견과 정확하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논의의 장을 열어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기고자로 정한 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좀 오랫동안 접촉했던 분이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원고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글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글들은 그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그 글 중에 어젯밤에 오마이뉴스에서 한선범 진보연대 부위원장인가요? 그 분의 글을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 메인에 그것도 제일 앞에 큰 메인에 떡하니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오마이갓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네. 대북 제재 석탄반이 그렇게 비판할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다루셨던데 그 글을 올렸더니 밤새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비판의 댓글이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합법적인 게 아니고 법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법을 어기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그런 비판의 글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유엔에서 하는 제재인데 니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달렸어요. 종북이냐. 너는 간첩이다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몇 번의 전화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논쟁은 해도 좋다.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계속 화를 내면서 아침부터 엄청나게 짜증을 저희한테 내시는데요. 굳이 그 논쟁을 하고 싶으시면
필자랑 하시면 좋지만 저희는 필자 전화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 논쟁의 끝은 결국은 서로 화풀이일 뿐이고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토론이 되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좀 저희가 과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 CCBB나 언론포커스를 보시면 이것은 활동가가 아니고 우리 여러 그 정책위원들 저희 민원연 이사나 정책위원 그리고 저희랑 아주 긴밀하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쓰시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저희 CCBB라는 것은 사실은 언론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어떤 보도들에 대해서 비평해주는 그러니까 민원연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비평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침에 전화하셨던 분은 뭐 평소에도 여러 가지 그랬어요. 네, 저는 평소에는 안 받아봤다가 평소에도 활동가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분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라 가지고 전화번호가 저희가 뜨거든요. 네. 서로 전화번호 공유하다 보니 그래서 근데 몇 분이 되세요? 꼭 이렇게 전화 거시는 분이 뭐 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딱 처장님한테 걸린 거죠. 네.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언론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제이 씨랑 같이 방송 보도 한 주간의 방송 보도 중에서 털어볼 것들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지난 2일에 그 허위뻥 특검에서 김경수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사용했던 PC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로우 포맷, 그러니까 포맷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원래 그 국회 사무처에서 그 PC를 썼던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다 포맷을 한대요. 그만두면. 그래서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포맷을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단독 제목을 뽑은 거예요. 김경수 PC 완전 삭제, 드루킹 연루 핵심 증거 증발 이렇게 보도를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알기 전에 그냥 이거 저도 봤거든요. 직접 단독.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정말 김경수가 지금 다 지우고 엄청 쫄았나 보다. 도망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클릭하면서. 진짜? 네.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뭐 절차에 따라서 했던 건데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기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뤄요. 이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요? 네, 기사에서도 언급을 해주거든요. 뭐지? 근데도 제목은 이렇게. 제목은 단독이야? 그렇죠. 제목은 마치 그 증거 인멸한 것처럼 쓴 게 좀 발견이 되었죠. 자, 이게 그러니까 오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단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편집자의 악의적인 그 어떤 제목 달기였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편집자가 멍청이였느냐, 글을 읽지 못하느냐. 그 내용, 기사 내용하고 반대되는 제목을 달아버린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두 번째라면은 중앙일보의 수준이 정말 심각하다. 편집 당당. 왜 이게 신문 보도에서 편집이란 것은 엄청난 그 파워이며 그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제목 뽑기를 이렇게 엉터리로 달아버리는 그런 거라면은 정말 순진하게 우리가 햇소리 한다면 우리도 한번 그냥 순진한 척하면서 해본다면 참 중앙일보가 무능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가능성은 이 중앙일보는 교활하다. 정말 악의적이다라는 것이죠. 악질적으로. 네,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것은 별일 아니다인데 기사 제목은 완벽하게 김경수 완전 쫄았어. 정말 나빠. 진짜 이거는 포맷하고 도망가버렸어. 제목이 김경수 PC 완전 삭제, 드루킹 연루 핵심 증거 증발, 이런 거. 증발 완전 삭제. 뽑을 수 있지. 네, 이렇게 뽑은 거죠. 재밌는 부분은 중앙일보 아까 전에 이제 악의적이냐 멍청이냐 하셨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다음날 지면에는 제목을 약간 바꿔요. 어떻게 썼냐면 김경수 쓰던 국회 PC 수색하니 이미 깡통이라고 약간 좀
톤다운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럼 멍청이네. 아, 그런가요? 이 인터넷 기사 쓴 사람, 그거 쓴 거잖아. 추구한 사람이. 그거 뭐야? 왜냐면 이거 나오고 나서 항의 받아서 약간 좀 오히려 중앙일보가 쫄아가지고 그래요? 약간 축소 보도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목을 좀 완화해서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멍청이에 한 표. 아 진짜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악의적인 악의적인 거예요. 저는 멍청하다. 바보야. 순진한 척하는구나. 순진한 척하는 저기 교활한데. 어떻게 더 열받을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기사가 또 좋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기사에서 어찌 됐던 간에 이 완전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원래 포맷을 적용한다, 로 포맷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김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같은 규정으로 사무처 규정으로 처리됐다라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얘기를 다 뽑잖아요.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 뒤에 보면은 중앙일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에 적용된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도 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굳이 써줘요. 근데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 하드디스크에 적용된 디가우징, 그냥 디가우징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양승태 얘기는 도대체 왜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도 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 왜냐하면 로 포맷을 할 때 그 개인정보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이게 복구가 가능하면은 그게 무슨 할 필요가 없죠. 엄청난 첨언을 턱 해놓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모든 것이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고요. 이 신문 실내 보도도 사실 김경수 쓰던 국회 PC 수색하니 이미 깡통도 나쁘긴 그렇죠, 비슷하게 나빠요. 네. 예. 그러니까 완전 삭제가 없는데 완전 삭제와 깡통 보면 깡통이 더 눈에 뭐 직관적으로 딱 들어와. 깡통이다. 그러네, 깡통. 완전 삭제보다 더 꽉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은 제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첫 번째 온라인 제목이 악의적이었고 신문 보도 제목은 조금 그래도 완화됐다라는데 저는 완화됐다는 생각이 안 들고 더 깡통, 그러니까 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핵심 증거 삭제라는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도 내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앞에 기자와 뒤에 기사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쓴 기사다 보니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목만 바꿨어요, 이렇게. 네. 뭐야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완전 삭제 기사를 처음에 낸 게 중앙일보인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쭉 정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총 7개 언론사에서 이제 이걸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완전 삭제라는 완전 삭제 내지는 뭐 포맷 이렇게 좀 악의적인 제목을 단 게 한 7개 언론사가 돼요. 네. 이 외에 말고도 내용에 뭐 완전 삭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제목만 보면 한국경제가 이렇게 똑같이 김경수 관사 등 압수수색 의원 때 PC 데이터 삭제돼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근데 이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포맷이 국회 통상 절차에 따른 거라는 얘기도 안 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한국경제 기사 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김경수는 도망간 거죠. 이건 오보네.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오바라고 봐야죠. 이렇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사는 같이 첨언을 하거든요. 이게 국회 절차에 따른 거다. 이미 그렇게 발표됐고. 중앙일보 베껴야지. 네, 중앙일보에서 그냥 딱 보기 좋게 딱 이게 낚인 써놨는데. 거야. 한국 경제가 낚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악의적으로 그 부분을 약간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 얘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 네. 저는 또 바보라고. 한국경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고 뭐 세계일보도 특검이 들고 나온 김경수 PC는 빈 껍데기 양승태처럼 완전 삭제로 복구. 복구 불가능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또 양승태가 또 나오죠. 여기서 중앙일보에서 베껴 왔던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양승태 나오니까 양승태 하면서 제목에 넣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었고 또 뭐 MBN에서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 시행 국회 컴퓨터 자료는 삭제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쭉쭉 내놨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MBN에서 또 내용에서 국회의원 시절 비서 컴퓨터까지 뒤졌지만 관련 자료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모든 말들이 다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서 컴퓨터까지 뒤지고 있는 나는 허위범 특검이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 미리 특검이라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지 정상인 거죠.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쇼를 하고 거기서 좀 창피하니까 이런 이상한 기사들이나 이렇게 만들게 흘리고, 그렇죠. 예, 완전히 정말 짜고 치는 고수도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무슨 특검을 한다고 말이야. 데이터가 다 삭제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컴퓨터 같은 거 들고 나오지 말아야지. 왜 괜히 남이 컴퓨터를 들고 와가지고 삭제가 됐네, 깡통이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속 터지는 이런 일입니다. 엄플이죠, 엄플. 네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 캠프. 그러면은 우리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우리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저희가 요것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실 저희가 조금씩 늦었는데 이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목으로 그 제목의 악의성으로 이제 돌고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야, 너무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조중동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신났습니다. 아싸 그러면서 이제 딱 보도를 했어. 우리가 그래서 빨리 캐치를 했어. 이거는 오늘 써야 돼. 우리가 또 뒷북 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이 씨한테 다른 거 하던 그때도 뭐 하고 있었어요. 하던 거 중단하고 이거부터 하자. 또 우리 뒷북 치지 말고 해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빨리 내놨죠.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얘기해 보죠.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 똑같은 60%대인데 왜 이렇게 박근혜가 60% 있을 때는 완전 찬양 너무 높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지 약올라 하시는지 자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은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약간 놀랐는데 박근혜 씨도 60%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지금 68.5%까지 올랐거든요. 진짜? 네. 놀랍더라고요. 대박.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지만 하여튼 어떻게 이제 조중동이 박근혜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을 다르게 보는지를 비교하려면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2년차 1분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차 2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1, 2분기 때 이제 지지율과 그때 보도를 좀 비교해 봤어요. 네. 근데 또 때마침 60%로 비슷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내놨느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읽어봐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2014년 4월에 박 대통령 지지율 61% 역대 대통령 2년차 2분기 중 최고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제로 2년차 2분기 때 60% 지지율 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가 이제 거의 처음이었죠. 네. 최고라고 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 60%였잖아요. 1분기 때는 80%까지 치솟고 그런데 7월 28일 날에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올해 7월 28일 날 어떤 보도를 냈냐면 문 대통령 지지율 62% 취임 이후 최저치 이렇게 나왔어요. 61% 때는 2년차 2분기 중 최고라고 하더니 문 대통령 때는 62% 가지고 취임 이후 최저치 이런 식의 보도를 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이게 제대로 까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 틀린 말은 없죠. 다 맞는 말이야. 박 대통령 지지율 61% 역대 대통령 2년차 2분기 중 최고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러면 문재인 지지율 80% 나올 때 이런 제목을 해줬어야지. 문 대통령 지지율 80몇 % 역대 대통령 최고 이건 한 번도 안 나와놓고 그런 기사는 없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 절대 지지율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갑자기 막 지지율 얘기. 몇 퍼센트 급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도 태도가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게 이게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참 아주 짜증나는 그 조작이라는. 악의적인 거죠. 이것만 제목만 보면 대통령 지지율 많이 낮아졌네라는 인식이 들게끔. 저희도 조선일보 판매 부수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TV조선 시청률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약 올리면서 급락. 그리고 역대 최저. 68.5%가 아까 말했듯이 최대치 찍었을 때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 이런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소제목에 30대 긍정 답변 18.3% 올라 2030 세대에서 거부감 줄어. 경기 뭐 이런 식의 그 제목을 뽑습니다. 그래서 막 그 내용 보면 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치라고 뭐 이런 그 리얼미터 대표였나요? 그분의 인터뷰를 따기도 했었는데 뭐 68점이면 뭐
국정 되게 안정적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냈죠.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65.6%일 때 어떤 보도를 냈냐 조선일보가 3월 10일 날에 제목이 문 지지율 들쭉날쭉이에요. 박 대통령 때는 청와대도 놀랐다면서 65%대 왜 갑자기 들쭉날쭉이지 해서 봤더니 한국갤럽 지지율은 71%,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지율은 65.6%, 6%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지지율 들쭉날쭉하다라고 난데없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조선일보가 보였다. 네. 네. 아무튼 간에 좀 속보이는데 이게 근데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같은 날 사실은 전부 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8월 6일이었죠 우리가. 네네. 8월 6일 날 다들 그렇게 신이 나서 짠 것처럼 3사가 네. 다 보도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도 따져보니까 거의 뭐 조선일보급으로 예전 박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자랑하고 문 지지율에 대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소해하는 이런 태도를 똑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제목을 또 비교해보죠. 중앙일보가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칼럼 하나가 되게 재밌는 칼럼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14년도 2월 28일자래 제목이 네. 62%가 무능 오만이면 11%는 뭘까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이 대통령 지지율 좀 62%고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 지지율이 11%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 비판하니까 야, 너네 지지율이나 관리 잘해라는 제목이 내용에 이거 우리가 이번에 써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주어하고 그리고 완전 목적어만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바꿔서. 네.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 정도 나와요. 네. 그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완전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네, 그지? 중앙일보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이걸 써야 친한 돼요. 짓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보고 싶네. 네. 그런데 문 대통령 때 중앙일보는 어떻게 됐나? 61.7%때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이란 제목의 네. 기사를 내보내요. 지지율 식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중성, 네, 서로 다른 태도, 서로 다른 기준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네. 네. 동아일보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동아일보는 어땠나요? 동아일보는 또 재밌죠. 여기도 14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61% 지지율 할 때 박 대통령 지지율 61%, 2년 차로는 역대 최고. 아까도 조선일보랑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 집권 1년 국정 지지율 53% 역대 정부 세 번째. 이때는 좀 약간 53%로 낮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세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대폭 하락. 이때가 61.7%였거든요. 같은 61%를 가지고 그러네. 아예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역대 최고. 여기서는 취임 후 최대폭 하락. 네. 이렇게 참. 예,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찾아봤더라고요. 박근혜 지지율이 20에서 50%로 떨어졌던 시기에는 푹 떨어졌을 때 그때는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미리 이제 지금 이제 찾아본 거예요. 네.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태도를 그렇죠. 보일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미리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네.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최고, 급등 막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 진짜? 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준을 잡아가지고 왜냐면 최고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언제 기점으로는 제일 높다 이런 식인 건데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조선일보 15년 5월 12일자 기사 제목인데 박 대통령 지지율 44.2% 최고. 이게 올 최고. 올해 들어서 제일 높았다 44.1%. 뭐 이달 최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다 다른 거에서도 이런 식인 거예요. 올해 들어서 왜냐하면 이때 15년도 때 계속 4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5월에 잠깐 오른 거예요. 44.2%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 제일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는 거죠. 또 이 8월 달에는 49%까지 올라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한 15% 정도 올랐나 봐요. 그때 이제 보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남북 합의 효과 박 대통령 지지율 15% 급등 이런 식으로. 급등. 50% 지금 만약에 지지율 49%다 이러면 뭐 거의 난리가 나겠죠. 역대 최저. 아 그럼요. 난리가 나고 이제 정권 역대 최저. 나라 이제 국민이 분열된다, 국론이 분열된다라는 보도를 냈겠지만. 레임덕 오나. 아 그럼요. 레임덕 얘기 나왔는데 이때는 급등했다, 네. 최고다 이런 식을 보도해요. 근데 이거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9월 달에 박 대통령 지지율 49%, 세월호 이후 최고. 이번에는 세월호 이후로 봤더니 제일 높다. 기준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요. 뭐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16년 5월 중앙일보 일왕 방문 효과 박 대통령 지지율 35.6%로 반등. 이때는 35.6인데 반등과 함께 같이 붙어 다녀요.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저랑 같이 붙은 날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제목에서 급락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근데 최고와 급등, 반등과 붙어 다닌다. 이런 특색을 보였다. 이런 워딩만 보면 뭐 다소 회복. 계속 뭐 좋아지는 것 같잖아. 15% 오른 박 대통령. 뭐 부정평가 2달 만에 앞질러.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방영한 제목을 많이 뽑았죠. 근데 제일 웃긴 게 이 동아일보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중계 방송하는 나라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목,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매일 조사되고 공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는 회의가 들 때도 많다. 박 대통령 지지도만 해도 같은 시기에 최대 25%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 2015년 2월에. 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야. 중계방송하지 말어. 이런. 이때 지지율이 30%였거든요. 거의 지시를 내리는 분위기인 거지. 왜 지지율 얘기하지 마. 낮은 거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요. 왜 맨날 지지율 중계방송하냐. 사실 기사를 못 쓰잖아. 기사를. 이 동아일보가 지금 18년들의 자기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 지금 거의 뭐 주마다 뭐 매일매일 한국갤럽 나오면 보도하고 리얼미터 나오면 보도하는데 그것도 요거 주어만 좀 바꿔 좀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반박하는. 네네. 자, 그래서 다들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반등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죠. 뉴시스 관련해서 뉴시스가 오늘 너무 기분 나쁘게 계속 엉뚱한 사진에다가 그냥 제목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그랬는데 그 청와대 사진을 계속 올려요. 청와대 앞에서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그런 사진의 제목이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자, 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제목이 민심 잃은 청와대예요. 민심을 잃었대. 62%인데. 민심을 잃었대. 진짜 되게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60%면. 제목이 민심 잃은 청와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또 올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는 민심 잃은 문재인 대통령. 또 하나 또 올려요. 사진을. 사진 똑같아 거의. 청와대 사진이야. 근데 또 올려. 그다음에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뚝. 그다음에 또 올려. 이거 봐봐. 이 사진을 봐봐. 사진이 다 똑같죠. 네 개가. 계속 출고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에서 멀리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 뚝. 빨간불 켜진 청와대. 제목이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기사를 4개로 사진 기사를 4개로 치면서 계속 그 포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포털에서 치면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의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독자분이 항의했어요 뉴스에 이렇게 제목 뭐냐 그래가지고 내렸대요 이거를.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보려고 뉴스라서 검색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심 잃은 청와대란 제목이. 근데 알고 봤더니 항의해서 지들이 내렸대요. 자기도 약간 찔리는 게 있었나. 아니 이거 왜냐면 이건 너무 심했잖아. 그쵸, 너무 악의적이었죠. 민심 잃은 청와대. 60%. 민심 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뚝. 문재인 대통령 뚝. 그 안에 기사가 있어요? 아니 이게 눌러보면요. 기사가 제목 사진만 있어요. 사진 기사. 사진과 캡션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청와대 찍어놓고 민심 잃은.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바꾼 제목이 문 대통령 지지율 62%, 민생 부정평가에 취임 후 최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도 민심 잃은 것보단 낫잖아. 약간 완화했지만 네. 여전히 최저랑 같이 붙어 다니는. 네. 뉴시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 여기도 똑같아요. 최고와 급등하고 자주 붙어 다녀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8월 달에 남북 합의의 박 대통령 지지율 급등 49%로 올해 최고치. 아까랑 조선일보랑 똑같죠. 그러네요. 올해 기준으로 제일 높다. 급등했다. 이럴 때 이제 보도를 내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해? 근데 정말 우리가 뉴시스 얘기 좀 했잖아요. 머투로 넘어간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뉴시스의 보도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 보수성이. 그러니까 전에 뉴시스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봤냐면요. 연합뉴스보다 오히려 괜찮은 보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보면은 도저히 이게 모니터가 불가능, 비교점이 못 찾아지는 굉장히 조중동 같은 보도를 연합뉴스가 내놓는데 거기에 비하면 뉴시스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뉴시스와 뉴스원이
여론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통신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뉴시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봉우 씨가 굉장히 다른 보도를 많이 찾아서 모니터할 때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나마 뉴시스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뉴시스를 인용을 거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도가 굉장히 보수화된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보수화돼도 이런 제목이나 이런 프레임은 되게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화되니까 그런 거죠. 뭐 보수화돼서? 경제신문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딱 머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벌 정권을 위주의. 흔들어야 된다. 네네. 그런 보도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적폐 세력들과 한 몸이라고나 해야 되나요? 재벌, 그 다음에 뭐 검찰 개혁도 바라지 않고, 뭐 재벌 개혁도 바라지 않고 이런 그런 마인드로 지금 보도의 이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뉴시스가. 그런 상황에서 참 이 보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뉴시스의 이 사진 보도. 물론 이거는 이 개인이 자기가 사진 한 장 사진 비슷비슷한 사진 차차차차 찍어가지고 쫙 올린 거거든.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또 햇소리 하게 대부분 실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악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과연 악의가 아니라고 볼까? 이것은 아주 사실은 내용도 없이 정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제목 뽑기를 한 거잖아요. 민심을 잃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민심을 잃었다라는 표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썼어요. 이게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꼽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 지금 소득주 성장해서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벌 개혁을 좀 저지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친기업으로 돌아서라. 안 그러면 뭐 지지율 폭락할 거다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사실 그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뭔가 좀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지지율 너무 낮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의식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오늘의 책임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망가진 언론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피하는 것 아닐까요? 언론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민원연 회원 가입입니다. 문의 02392-0181. 레이니 칠세님이 두 꼭지나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의미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방의 작은 군인데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벌써 10년도 전부터 읍내에 나가면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제주도 분들과 일반 시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서울대 나와 연봉 몇 천씩 받으며 현장 한 번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기사 쓰는 조선일보나 TV조선 기자보다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주도 난민 반대를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로 말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나고 이제는 처음 느낀 두려움이 조금 작아져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 보니 그분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변을 살피고 심지어 손님으로 온 편의점에서조차도 움츠린 채 무언가 부탁하는 사람처럼 간신히 주문하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 난민 관련 뉴스에서 저는 그것과 똑같은 표정들을 봤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애써 억지로 웃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의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외국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 TV조선이 말하는 것처럼 외국 난민들 때문에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늘어났다면 아마 저희 동네는 벌써 10년도 전에 범죄의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왜곡 보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언론들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분들은 절대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명문이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레이니 칠세님이 이렇게 써놓고 제주난민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화가 나서 오늘 또 꼭지가 풀려서 글을 썼다 죄송하다 하셨는데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다 안 읽어드리는데 너무 같이 듣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니 칠세님께서 내일 방송도 기대하겠다고 하시며 휴일인데 네. 수요일 방송은 어떻게 하실지 저희 그 토론회를 저희는 최근에 민원연 포럼을 했잖아요. 제가 발제를 한 주요한 토론회입니다. 제가 다시 발제 안 하려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고발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소리로 듣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랑 토론 2시간 다 들려드립니까? 네. 예, 2시간짜리 그 방송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주제가 재미있게. 뭐였죠? 저희 주제가 방송 협찬 얼마나 망가졌고 어떻게 개선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하나 더 읽어주시죠. 티에노님 거. 임동중 활동가님이 피아노 치신다고 하니 광고 BGM이 건반 소리군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서 많은 걸 알아가네요.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나 조선족 관련 흉악하다, 인육 먹는다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민족주의의 개인주의 더하기 내 파일을 뺏길까봐 두려운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가 어우러진 그런 예가 아닐까 해요. 더구나 이슬람 이퀄 테러, 님비, 집단적 혐오의 정서가 만들어낸 상황이라 보여요. 이런 문제에서 집단지성이나 공리주의적 절충안을 찾기엔 점점 어려워 보여요. 대선 때마다 시험 문제에서만 보던 마키아벨리즘이 붕 떠오르는 것 보면 아직 메시아적 인물을 기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분이 독립을 해야 정파 이념에 관계없는 가치를 공유할 텐데 오더 없이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니 역시나 쓸데없는 말을 쭉 썼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 많이 써주셨는데요. 민주주의는 역시나 굴러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지루한 투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래서 언론이 더 중요하다. 네. 이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네네. 네. 좋은 글이십니다. 좋은 글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기사를 한번 또 제 홈페이지 이렇게 컴퓨터 딱 열면 뜨는 그 화면 있잖아요. 엣지 화면인가 있어요. MSN 거기에서 너무나 두둥하면서 맨 위에 있는 기사가 뭐였냐면은 조선일보 기사였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달 비자,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사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의 그 일용직을 그들이 다 해서 국내 일용직들이 지금 공사장에서 이제 픽이 안 된다. 이 내용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3개월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기사가 딱 일단은 그 중국인에 대한 이 사람들이 우리 불쌍한 파일을 뺏어간다. 파일을 뺏어간다. 이걸로 벌써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에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불법인 건지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공사장에 나갔는데 나보다 젊은 중국인들이 다 픽되고 나는 안 됐다. 나 오늘 공쳤다.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긴 봐야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의 보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민심을 정말 저는 이게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씨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는 이렇게 합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찾아내는 사실 이런 게 이렇게 특히 인권을 지향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계속 규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보도들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그런 보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멘트들도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당분간은 이런 보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외국인 생각이 노동자가 듭니다. 뭐 네. 오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예.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방가일보 계열은 노회찬 의원을 돌아가시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 또 모자라서 이제 임태훈 소장 죽이기 모드인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장자연 사건은 침묵하고 심지어 사망 1년간의 통화 기록이 삭제되었다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자본력을 풀면 저렇게 묻을 수 있는지. 난민은 관심 많이 못 가졌지만 이제라도 관심 많이 가져봐야겠네요. 네. 사실 난민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네 제리 반란의 특집이군요. 기대합니다. 됐나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휴일이니까 저는 근데 아마 다스베이다가 내일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출근을 해서 오후에 좀 일을 하다가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들 즐겁진 않나? 근데 올해 8.15는 정말 의미 있는 8.15인데 그죠? 좀 아무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